시작할까요? 자, 듣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하하쌤의 그림책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만나볼 그림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뒷표지만 보여드려야죠. 자, 오늘은 어떤 그림책일까요? 혹시 그림책 뒷표지만 봐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림책 뒷표지만 봐도 이은지님 네, 죄송해요. 근데 그림 모양이 도트 모양이 점처럼 보인다, 그죠? 비록 그림책 제목은 아니지만 점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림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나 환공포증 뭘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책의 제목이 뭘까요? 뚜둥 짠! 자, 그림책 제목 보셨죠?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글자와 주변에 이은진이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빨간색 점들, 큰 점, 작은 점들이 거짓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면 보통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미지.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댓글 다실 때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우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짓말. 저는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색으로 연결이 돼요. 색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짓말하면 그냥 쉽게 검은색, 검정색이 떠오르거든요. 그냥 거짓말하면 어두운 느낌이 이미지가 들어서 저는 거짓말하면 검정색인데,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떠오를까요? 거짓말. 저는 검정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과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하면 여기는 거짓말을 알 수 없지만 빨간색의 큰 점 작은 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빅뱅이요? 빅뱅. 저 빅뱅이 아이돌의 빅뱅일까요? 아니면 그 이론의 빅뱅일까요? 궁금한데 거짓말하면 빅뱅과 연결된다. 이중적 의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또 거짓말하면 느낌을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괜히 속상해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어둡다, 색상의 느낌. 그 다음에 속상하다, 아프다, 마음이 찔린다,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계속되어야 해요. 계속 해야 된대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꼬리를 물고 거짓말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이번 딱 한 번만 거짓말 해야지. 하지만 결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딱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 세 번이 되니까. 어머나, 이은지님은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선의의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였는데, 선의의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떠올라요. 거짓말의 두 종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니까 빅뱅의 거짓말이 생각나요. 혹시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빅뱅의 거짓말 가사 제목인가요? 노래 제목인가요? 죄송해요. 빅뱅의 거짓말이 생각나요. 아마 이렇게 노래가 떠오를 수도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 만날 이 거짓말은 이 그림들과 노래 제목 맞대요. 그랬구나. 제가 오늘을 계기로 빅뱅의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거짓말, 이 과연 빨간색 도트의 그 점의 크기가 다양한 속에서 한 사람이 보이죠. 자, 제가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 거짓말에 보니까 자, 한 소녀가 있어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의 얼굴 표정이 혹시 잘 보이실라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녀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알쏭달쏭한 표정인 것 같아요. 어머나 어떡하지? 걱정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 소녀의 표정이 왜 이런 표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책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책 거짓말입니다. 자, 와우! 처음 시작할 때 은지님이 점이라는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와우! 점 보이시나요? 이걸 만약에 점의 개수를 누군가가 세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이 그림에 있는 이 그림 점을 세어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세지는 않았어요. 좀 세다가 지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숫자의 한계인지 세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점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와, 도대체 오늘의 그림의 이야기가 어떤 그림의 내용인지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거짓말. 자, 제가 넘기면서 자, 함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가 언제였더라? 어느 평범한 날 조용한 순간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다. 처음 거짓말을 한 날인가 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네, 그 조금 다른 면도 있다, 그죠? 우리네 가정에는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시고 엄마가 아빠에게 마시는 차를 대접하는 경우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우리 여기 그림은 조금은 또 다르다, 그죠? 예, 자, 이렇게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일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또 방에 들어가 보니 거짓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뭔가 그림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 하나가 뭘까요? 제 눈에는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것을. 저리 꺼져! 내가 조그맣게 중얼거리자 거짓말은 사라져 버렸다. 오, 그랬구나. 자, 하지만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다시 돌아온 것이 무엇인지. 자, 거짓말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여러분 눈에는 거짓말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눈에, 제 눈에는 거짓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해서 그럴까요? 어머나. 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어머나,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날 따라다녔다. 어머나, 이 친구를 24시간 따라다니나 봐요. 학교에 가도 따라오고, 그죠? 집에 오는 길에도 따라오고. 어머나, 어떡하죠? 거짓말은 산꼭대기에서 날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두운 물밑으로 거짓말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와, 여러분. 이 친구의 머리 위에 커다란 빨간 점이 있어요.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이를 어떡하죠? 거짓말을 하면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거짓말을 하면 정말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친구를 만나면 난 그 친구의 말을 믿어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어머나, 욕실에도 빨간 점들이 따라다녀요. 이제는 개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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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나!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친구의 온 방에 빨간 점들로 가득 찼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은 날 미워할까? 어머나, 우리 친구의 걱정, 근심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지? 드디어 우리 친구가 이 빨간 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과연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감춰둘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머나! 엄마와 아빠의 식탁 자리인가 봅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무슨 일이니? 오,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용기를 내서 거짓말을 터뜨리기로 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우, 이렇게 커진 거짓말을 어떻게 터뜨릴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뻥! 거짓말은 순식간에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우리 처음에 표지에 나왔던 이 친구의 그림 표정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 모습에서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친구의 표정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지, 와, 여기도 점들이 수두룩하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색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림책의 거짓말 표지는 이렇게 빨간 점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의 마지막 식탁 자리 이후에 이 표지에서는 이 아까 많은 점들이 초록색 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색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잠시 후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그림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참여 시간이에요. 우선 자, 거짓말은 질문을 제가 먼저 오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난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나름 화이트 거짓말이야,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한 번쯤 해본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은지님이 말을 한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걸 왜 할까요? 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나름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에 대한 변명이든 아니면 해명이든 아니면 핑계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거짓말을 왜 할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래. 내 생각에 거짓말은 이래서 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한 줄씩 올려주시면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은 거짓말은 날 너무 좋아한대.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나를 좋아할 뿐이야. 그러니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짓말에 대한 합리화라는 느낌이 제가 드네요. 거짓말이 날 너무 좋아해. 자, 그 다음 아이고 놀래라. 네, 거짓말 어려워요. 어머나,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거짓말이 어렵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 하는 게 누구는 거짓말 그거 쉬워. 그냥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거짓말 하는 거는 힘들어. 거짓말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의 말씀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거짓말 그럼 저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거짓말을 잠깐만 제가 아마 했겠죠? 제가 거짓말 할 때 어땠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 저는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머리를 써야 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과 장소 누구와 얘기하고 모든 것을 연결했을 때 머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계산한다고 하죠. 머리 계산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면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번 볼게요. 거짓말을 왜 할까에 대한 우리 소블리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요. 복잡해질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한다. 그럴 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해질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A와 B와 C의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A와 B와 이해관계가 있고 B와 C도 이해관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A와 B와 C가 모두가 난해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이 상황과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겪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배고픈 나무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 거짓말. 근데 잠시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 거짓말? 어떻게 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거짓말하면? 빨리 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 거짓말. 근데 거짓말한 결과 반대로 해석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부당하지만 이익을 취했다. 이거 고민되네요, 사실. 거짓말 한 번에 부당한 이익이 들어온다. 그런 갈등적인 상황에서 잠시 고민할 것 같아요. 잠시 저도 예. 그다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의 선의의 거짓말. 이거 있잖아. 저희 집에 매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잖아요. 3명에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자기 스케줄에 대한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학원을 안 간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과제 제출, 그다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자기네들끼리 그럴 때는 꼭 형제애를 발휘하더라고요. 평소에는요 형제 절대 발휘 안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왠지 형제를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엄마 했어. 내가 봤어. 오빠야 정말 했어. 이렇게 서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상황을 넘긴 경우가 제가 알기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거짓말은 어때요? 항상 제가 볼 때 거짓말은 시간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했다. 자기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형제를 발휘했고 협업을 했고 협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렇더라고요. 판단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 그럴 수 있구나.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의 선의의 거짓말, 정말 저도 와닿습니다. 그 다음 자기 방어적 거짓말. 이 경우가 저희 조금 전에 아이들의 상황과 비슷할까요? 자기 방어적 거짓말.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은데, 자기 방어적 거짓말 어떨 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하는 거짓말 중에 자기 방어적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 성인들은 근데 어떤 거짓말 하죠? 아이들은 아마 부모의 케어를 받는 상황이니까 부모의 어떤 그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자기 방어적 기제가 많이 발휘하는 경우를 본 것 같은데, 우리 20대나 30대 청년들 있죠. 젊은 분들은 자기 방어적 거짓말 제가 경험해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독립적인 자기 자아에 대한 거짓말은 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를 봤어요. 유키존도 블로깅 가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거기서 신입생들 있죠.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사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에 가기 싫을 때 거짓말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았다. 일어나니 갑자기 몸살기가 있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나면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너무 회사 가기 싫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상사에게 보고하는 게 제일 먼저, 저 몸이 안 좋아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날 과음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고백하기를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밤늦 새벽까지 과음을 한 관계로 아침이 컨디션이 안 좋아 못 일어난대요. 그럴 때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가 신입생의 상당수였어요. 이것도 자기 방어적 거짓말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있습니다. 아까 부당한 이익에 대한 거짓말이 뭐가 해당되냐면요, 사기치는 거. 맞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해요. 사기치는 거. 근데 사기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사기치는 거 정말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으라는 자만을 절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참고로 제가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그냥 해결될 내용이었어요. 그 상황이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거보다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거는요, 물론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평생 나름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서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드신 거잖아요, 목돈을. 그거 정말 아깝죠. 근데 그거보다 그분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 걱정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1년 정도 그 후유증이 있으셨거든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내가 그런 것에 내가 쏘가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내가 와 이랬었고 와 이랬고 와 이랬고,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한 건 1년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바깥 외부 출입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괜찮다 엄마, 누구나가 그럴 수 있고 똑똑한 우리 누구도 그런 경험했다 해도 본인이 못 받아들이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사기를 치고자 하려 했던 분이나 사기를 쳤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그런 보이스피싱 제발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좀 참아주세요. 그건 나빠요. 아셨죠? 갑자기 제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다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저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미팅할 때 저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미팅했을 때 요렇게 짝이 됐어.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 때 어때요? 아니다.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와 성향이 다르네요. 뭐 이렇게 직접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마음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저 어때요 하면 오늘 스타일 괜찮으시네요. 예, 오늘, 예, 옷, 멋지시네요. 이렇게 또 우리가 예의상 하는 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의상 하는 말도 정확하게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로 들어가겠다. 그죠? 예의상 하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은데 그게 모두의 거짓말이었다. 슬픕니다. 네, 그리고요. 이혜연님이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 때 자기 방어적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동감합니다. 자기 합리화할 때.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혼날 때 어때요? 너가 잘못했지.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해서 반 친구들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 합리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할게요. 거짓말을 왜 할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모두 나왔는데 어떤 때에 내가 거짓말을 했던 경험. 이제는 뭐 자기 합리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추상적인 얘기 말고 자기가 실제로 거짓말을 한 사례 있죠. 사례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실제로 거짓말을 해봤어.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정말 많거든요. 거짓말 하나로 인해서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일어난 적도 있고 거짓말 하나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또 득템을 한 적도 있고 이제 양날의 칼을 다 경험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내가 실제로 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는지 어찌 보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짧게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공감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상황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지님이 거짓말을 꼭 해야만 할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꼭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거짓말은 꼭 해야 할까? 꼭 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결론은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그러면 꼭 해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짓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의의 거짓말을 나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일까? 아니면 그 거짓말 한 것 자체가 내가 아니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우선 여러분들의 우리 사례 있죠? 거짓말 에피소드 사례 하나만 부탁드려 볼게요. 하나 올라왔어요. 아이가 어디 뭐 사러 가자고 하면 아이가 어디 뭐 사러 가요 하면 그 있잖아 거기 문 닫았어 라고 할 때 다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갑자기 제가 너무 찔리는데요. 저거 제 얘기인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서 예를 들어서 저기와 얘기 똑같아요. 엄마 뭐 사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 아니야 거기 있잖아 엄마가 봤는데 오다 보니까 문 닫았던데 하면 아니 엄마 거기 말고 저기 가면 또 있어. 거기는 오늘 전화해볼게. 전화 사실 진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앞에서 하는 척만 해봤어요. 띠디디디디디 여보세요. 네. 오늘 문 닫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뚝 그건 아이한테 문 닫았대 지금 이렇게 정말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 말 들으니까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 말 다 믿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 실감 나는 리얼한 사례였습니다. 에피소드. 그 다음
저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우리 고백이 시간이 되었다, 그죠? 자, 저는 초등학교 때 쪽지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 적어서 서로 맞으면 짝지 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애 이름을 적고 싶었는데 애들이 놀릴까봐 거짓말로 다른 애 이름을 적었던 적이 있어요. 크크크.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 이름을 적었어요. 와우, 용기 냈으면 짝지 했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어졌을 텐데, 요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와,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특히 그 시절에는 짝지를 저렇게 꼭 있잖아요. 비밀 짝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짓궂은 면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쪽지에다가 서로 이름 적어서. 그런데 저 사례의 이야기 딱 맞아요. 내가 진짜 안고 싶은 작은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가 그 친구를 좀 좋아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키잖아요. 그럼 왠지 그때는 그 들키는 게 그 무시라고 그때는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느낌이 너무 와닿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짝지가 자기 이름을 적었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짝으로 남았나 봐요. 와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에 대한 또 반대 해석도 있겠지만 저럴 때는 솔직이라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자, 배고픈 나그네님 너무 그렇죠. 저 배고픈 나그네님이 저 사례는 아마 우리 초등 졸업생을 둔 모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도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갑니다. 그 뭐시라고 그러니까. 자, 놀리는 거 뭐시라고 뭐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나그네님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니 봐봐, 서로 모르셨나봐. 이러고로 지금 아픈 추억의 한 페이지가 덜쳐졌습니다. 위로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이혜연님 올라왔어요. 자, 살 빼려고 저녁 먹을 때 가족들한테 배 아프다고 밥 안 먹고 싶다고 거짓말 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또 실패할까봐 놀릴까봐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 중요한 건 그 뒤구나.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혼자 야식을 야무지게 먹었어요. 거짓말의 대가로 결국 다이어트 실패, 살을 얻었답니다. 어머나 어떡해. 저 어제 저녁인데 사실 저도 고백해요. 근데 고백할 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다들 저녁을 안 먹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냥 밥 안 먹고 싶다. 그냥 이참에 건강하게 살도 빼고 좋지. 정말 저는 이제 안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먹고 싶다기보다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녁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쓰러진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먹었어요. 당당하게 나도 뭐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그런데 저희 얘기가 똑같아요. 새벽이 이제 2, 3시가 되니까 사람의 그 식욕에 대한 억제를 참는 거는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어제 그 새벽 2시 반에 그 김치하고 밥하고 한 그릇씩 먹었거든요. 정말 식욕을 참는 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먹은 거 나름 완전 범죄했거든요. 설거지 다 하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들켰어요.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킨 줄 아세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희 집에 어제 쌀이 똑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게 다였어요. 그 양이. 근데 제가 그만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줄어들었죠. 우리 아이들은 그 양이 얼마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드시고 가셨댔거든요. 과일로 먹고 갔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자기네들 3명이 먹기가 양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엄마 새벽에 밥 먹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또 아니라고 하면 좀 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새벽에 너무 엄마가 일하다가 배고파서 먹었다 어쩔래? 아침에 땡겨서 먹은 거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랬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사연이 있네.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장보고 집 갈 때 차가 없어서 메고 들고 가는데 서로 안 무겁다고 서로 들려고 해요.
손이 빨개지고 어깨도 아픈데 밖에선 서로 슈퍼맨이 돼요. 어머나 갑자기 저 얘기 들으니까 뭐 저의 이러한 소소한 거짓말들 너무 부끄러워진다. 어머 저기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 것 같아요? 서로의 상황을 너무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까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 안 무거워 서로 안 무겁다고 그래서 들겠다고. 와 정말 저런 가정 너무 보기 좋다. 소벌리님 가정에 일원이 되고 싶은데 저희 집은요 조금만 들어도 자기끼 제일 무겁다고 항상 싸우거든요. 내가 더 무겁거든? 아니야 내가 더 무거워. 저 가정 너무 보기 좋은데 서로에게 엄마 안 무거워 아니야 나 안 무거워 서로가 드는 거. 가족을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저 정말 칭찬드립니다. 칭찬해요. 그리고 자 이현지님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거나 안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하던가 어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저 예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 이게 자기 스스로가 그냥 보통인데 저 이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에게 거기다가 대고 네 안 예뻐요 라고 말하는 게 용기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현진이의 말대로 선의의 거짓말 예쁘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와우 안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 하는 건 저도 뭐 이해가 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거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 어머나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 예쁘지 않아? 라고 이런 말을 하질 않는 거죠. 결론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시험에 들게 만드냐고 질문을. 저희 가족이 그때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안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저 반전이 있네요. 바깥에 있으면 가족애가 드러나고 집에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런 가정이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거 어떡하죠? 근데 저 얘기 하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저 얘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저희 mem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우리가 사실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웃기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누가 제일 예쁜지 투표를 했어요. 저희들끼리. 그런데 그 전에 PR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앞만 봐도 5명 중에 제가 사실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근자감 없는 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저는 제가 제일 예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좋다. 어느 날 투표를 하자. 객관성을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1위, 2위, 3위, 4위, 5위를 다 찍었거든요. 저 몇 위 한 줄 아세요? 저 그래도 3위는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제가 인정 안 했거든요. 왜 저 둘이가 내보다 예쁜지 내가 이해를 시켜달라.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갑인 사람한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 저는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각자 이유로 되더라고요. 뭐 성형적으로 봤을 때 어떻고. 그래서 저희 근자감 없는 자신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다른 분에게 안 물을게요. 저 이쁘지 않아요? 안 묻도록 할게요. 그런 시험에 드는 질문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울 남편은, 두다 붕큼님이, 울 남편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날씬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죠? 울 남편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날씬하다고 합니다. 뭐 사실이지 않을까요? 뭐 제가 안 보니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울 남편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저도 우리 신랑은 우리 신랑은 저거 제일 날씬하다 안 해요. 그냥 요즘에 좀 살 좀 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냥 좋아요. 저는 아니니까. 근데 울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와이프가 날씬하다고 합니다. 저 말에 의미 해석을 해볼게요. 아닌데 남편이 날씬하다라고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자가 칭찬처럼 남편이 정말 와이프가 제일 날씬해. 그 와이프도 인정하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이런 인정샷이 하나 있으면 제가 참 나름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으세요. 왜? 남편의 말인데 저거는 그냥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 남편은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날씬해. 그냥 믿으시면 제일 편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저 말은 좀 뭐 자랑의 느낌이라서 참 좋겠다.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저보고 요즘에 계속 살 빼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이 그림책 속에서 보면 우리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처음부터 나 거짓말 해야지 라고 하는 분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거짓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게 있죠. 상황적, 또 자기 방어적, 이런 상황일 때 예측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아이도 그런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이 한 번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친구가 그때 갑자기 한 번 툭 튀어나온 거짓말로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보니 이렇게 빨간색 거짓말,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보니까 빨간색의 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거짓말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는요, 이렇게 거짓말의 거리가 점점 커져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보세요. 네, 그래서 거짓말이 아마 중간에는 이런 고민도 했겠죠. 자기가 그런 거짓말이 좀 커지는 게 느껴가지고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너 저리 꺼져! 하고 아마 몸부림을 친 것 같기도 해요, 이 친구가. 그런데도 사실은 그 거짓말이 쉽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리고는 이 거짓말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이 친구의 모든 일상에 같이 해요. 밥을 먹을 때나 양치질을 할 때나 씻을 때나 학교에 갈 때나 이 친구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거짓말이, 하나였던 거짓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커진 거짓말도 있고 새로 작은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저는 거짓말을 낳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 아닌 새로운 또 거짓말, 우리가 하나의 거짓말이 사실 하나로 끝나면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그죠? 꼬리를 무는 거짓말도 있고 또 그 상황을 내가 또 모면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있고, 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다 거짓말이 생기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다가 또 생기는 거짓말. 죄송합니다. 친구와 또 이야기 나누다가 생기는 거짓말. 어머나, 여기도 뻥 거짓말, 저기도 뻥 거짓말. 막 거짓말이 뻥뻥뻥뻥뻥뻥 뭐 점점 늘어나지 않던가요?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이 친구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너를 학교에서도 괴롭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마음이? 편했나요? 해피했나요? 거짓말을 했을 때 아마 해본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을 했을 때의 그 마음 느낌을 아마 알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정말 식욕이, 제가 그 식욕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식욕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이 이제는 작은 거짓말들이 각각 또 더 커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지 않나요? 와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멘붕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속에 여러분이 있다. 이 친구 입은 잠옷 모든 게 다 거짓말 빨간 점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상황까지. 와우. 이럴 때,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 많은 거짓말 중에 아이고 한 가지 정도 더 하는 거짓말쯤이야 뭐시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나 더 더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면 제 생각에는 거짓말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은 내가 말하는 거 진짠데? 진심인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에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와우. 그런데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도 같이 보셨다시피 엄마 아빠 식탁 속에서도 아마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정을 하죠. 어떻게? 점점 커져서 나를 괴롭히는 이 커다란 거짓말, 사라져라고 해도 사라지지도 않아. 땅에 밑에 묻으려고 해도 묻어지지도 않아. 이 거짓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는 어땠어요?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림 보이시죠? 요렇게
풍선처럼 커진 빨간 풍선의 거짓말을 이 친구는요 바늘로 콕 찍었어요. 콕 찍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펑 하고 터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낳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처럼 그래 난 언제까지 거짓말의 노예가 될 수 없어. 거짓말의 종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결심하고 이 친구가 커다란 풍선의 거짓말을 바늘로 콕 찌르는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네, 용기였겠죠. 내가 더 이상은 거짓말에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 난 집에 당하는 것도 싫어. 거짓말을 이제는 터뜨려야 되겠어. 그리고는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거짓말을 펑 터뜨린 거. 이 용기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용기를 냈나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동안 올라온 이야기 볼게요.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인가요?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저는 불편했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잘 웃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그럴 때 내가 왜 그럴까? 저 소블리님의 말처럼 내 마음에 거짓말과 양심이라는 게 아마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양심은 너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마. 아니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너가 사실을 말해. 거짓말 어때요? 아니야. 이 거짓말 다른 거짓말을 더하면 덮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야. 이 두 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마음 순간에 나는 가책이라는 걸 느끼는가 봅니다. 와, 그리고 소블리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진실된 고백을 한 건가 봐요. 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해야 될 때, 사실 살면서 없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또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지만 이 아이도 그 거짓말들이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의 사실 또 거짓말을 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옆에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위에 나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걸 힘들어 라고 해서 또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이 친구처럼 용기 있게 난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 거짓말을 난 터뜨릴래 하고 이 친구처럼 탁 터뜨려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들이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놓는다. 그리고 거짓말이 처음에는 이만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의 크기도 점점 커진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한 거짓말을 내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어서 그 커다란 거짓말의 풍선을 터뜨리는 용기를 우리는 한번 배워본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배워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림책을 하나 읽었고요. 사실 이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도트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이 그림책을 보면서 무엇이 이게 떠올랐냐면 우리 일본 그 설치 미술가 있죠. 설치 미술가 중에 야요이 쿠사마라는 여성분이세요. 야요이 쿠사마라는 분이 일본에서 그 설치 미술가인데 올해 나이가 92살이에요. 92살인데 지금 생존에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거든요. 비엔날레 초청도 되시고 이분이 사실 이 그림 지금 딱 이 그림이에요. 이런 도트의 빨간 그림으로 세계 설치 미술가의 점이거든요. 그 설치 미술의 그 작품명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점 세계하고 정말 딱
딱 맞더라고요. 전 그분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셔서 한번 꼭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요이 쿠사마라는 작가 치면 그분은 이 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 그분이요 똑같이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옷이 다 이래요. 옷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빨개요. 단발머리. 92 할머니시잖아요. 나이가 꽤 많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정말 명성을 펼치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어릴 적부터 그런 정신 착란 현상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집안도 아주 부유한 집안의 넷째 중에 네 자매 중에 아마 맞이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부유했는데 사실 그때 그 가족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었었는데, 오히려 부모들은 이 어린 그 야요이 쿠사마란 이 화가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별난 아이로 본 거죠. 그래서 그때의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신 착란 그 분열 그 현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고 아마 40세, 43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병원에 지금 현재 계시는데, 대신 그 병원이 그냥 병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세계적인 그 미술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간 자체가 그 병원에 딱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43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보는 순간 그분의 작품이 100%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림이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이 거짓말이랑 빨간색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파란색 있죠. 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빨간색의 거짓말이랑 이 초록의 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좀 가져보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짓말 한 권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만약에 이후에 거짓말을 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최근에 거짓말로 인해서 그 상황이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용기를 좀 한번 내셔가지고 그 상황을 또 정상화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그림책 읽기의 힘을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있죠. 채널 이거 보시면 구독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라고 좀 권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에 대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마다 또 시간이 허락하고 여건이 되실 때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번째 그림책 읽기의 힘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